일산병원 2025년 겨울 37호 신년사. 저는 우리 병원이 다르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병원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0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세상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상하수도와 같은 기초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 다양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는 의료 환경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 혁명 역시 의료 환경 저변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의료체계의 위기를 논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에서부터 일선 병원까지 아직까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위정사태로 이어지는 연이은 환란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련을 하는 일산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사정은 임계점을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위기를 극복하여 살아남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적응력과 전환력, 그리고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역선도 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뛰어난 적응력과 전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수한 회복 탄력성 또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하고 적응해서 회복과 도약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보다 객관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비교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비교를 통한 눈높이 충족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이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를 통해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Be your future self.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변화와 지혜, 치유와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과 같은 예민한 감각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답보하면 빠르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의 일산병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산병원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를 동기화시켜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가 되는 변화의 시작으로 체인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단어 체인지의 한 단어를 변화시키면 찬스가 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쌓이고 이런 변화의 속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일산병원을 상징하는 핵심 메시지로서 다르다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르고 다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바른 것입니다. 신속 변화해야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바른 병원을 위해 신속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익을 통해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통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만 바르고 다른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원을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산병원은 서부 경기 지역에서 초격차 기능적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병원은 더욱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일산병원을 진료 초격차를 바탕으로 병원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환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변화와 성장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일산병원의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병원장 한창훈. 잠.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치유제.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라고 권고한다. 이보다 적게 자면 피로감을 느끼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저하된다고 한다. 또 적게 자면 비만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잠이 보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는 지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온 뒤 세마녀의 꾀임에 빠져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려도 행복하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잠을 죽였소. 근심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곱게 풀어주는 잠이여. 괴로운 하루의 수고를 씻어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영약을 대자연이 매일 다시 태어나게 베푸는 양식이며 생명의 향연에 자양분을 주는 잠을 나는 죽였소. 수면은 역사의 큰 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를 앞두고 심각한 불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한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며 불면은 이 비극적 실패의 숨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기원전 216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군과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로 한니발의 천재적인 전술로 유명하다. 이 전투에서 한니발은 병력 5만 명으로 로마군 8만 6천 명과 상대해 7만 명을 사살했다. 반면 자신의 군대는 6천 명만 피해를 받았다. 사람들은 한니발이 전술적으로 로마군의 약한 진영을 공략하여 승리한 것으로 알지만 당시 로마 군대는 무적이었고 세계 최강이었다. 한니발은 다른 부대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하고 소규모 군대만 로마군 쪽으로 보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기습적으로 작은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병사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었다. 로마군은 지쳤고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투에 임해 대열을 유지하지 못했다. 한니발은 이런 상태를 이용해 병력을 배치하고 로마군을 포위하여 괴멸했다. 잠이 보약이고 곧 건강이다. 잠에 대한 고찰은 문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예술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철학자들은 수면을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면과 깨어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의 건강과 행복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은 수면을 통해 인간에게 회복의 시간을 준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수면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유효하다. 인간의 정신건강은 수면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동서양의 다양한 전통의학에서도 수면은 치유와 회복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을 통해 음양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본다.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야 한다고 여겼다. 서양의 중세의학에서도 수면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겼다. 중세의사들은 환자에게 좋은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치료의 핵심으로 여겼고, 이를 위해 아로마 세러피나 따뜻한 목욕을 권장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향료와 허브를 활용해 숙면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현대과학은 수면이 단지 휴식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면 중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한다. 이는 해마와 대뇌피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이동 과정과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은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다. 또한 수면은 면역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단순히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과도 연관될 수 있다. 수면 부족의 위험성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긴장은 수면 부족을 부추기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일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의 원인으로 기관사의 수면 부족이 지목되었고, 이는 산업 전반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조직은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수면 건강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할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잠을 잤다. 전기 조명이 발명되기 전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밤에도 인공적으로 밝게 빛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수면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한다.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생체 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경쟁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바쁨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수면 부족을 부추긴다. 현대사회는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종종 수면 시간을 줄여 일을 생산성과 맞바꾼다. 특히 젊은 세대는 수면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과도 관련이 깊다. 밤에도 봐야 할 드라마가 너무 많다. 자기 전까지 유튜브를 끼고 산다. 특히 한국인은 OECD 국가 중 평균 노동 시간이 길고 출퇴근 시간도 긴 편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22분인데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0분에 불과해 꼴찌를 기록했다. 잠은 건강과 창의력을 키우는 최고의 시간. 수면은 단순한 생리적 활동이 아니라 창의성과 영감을 자극하는 시간으로도 작용한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수면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위해 침대 옆에 항상 메모장을 두었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충분한 수면을 통해 복잡한 이론을 정리하고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침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잠들기 전에 안정된 루틴,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둘째, 식습관과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른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낮 시간의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만 이는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생체 리듬을 교란한다.
현대사회에서 수면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 매트리스와 수면 앱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문학과 역사 속에서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잠의 소중함을 배운다. 과거의 교훈과 현대의 지식을 결합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밤, 나는 잠이라는 최고의 보약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이다. 인포. 점점 증가하는 수면장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수면장애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불면증. 연도별 불면증 환자 수. 2019년 63만 3,620명. 2020년 65만 8,675명. 2021년 68만 4,550명. 2022년 72만 2,440명. 2023년 74만 8,287명. 2023년 기준으로 남성은 29만 5,275명, 여성은 45만 3,012명. 2023년 성별 연령별 불면증 환자 수. 0에서 9세 남자 223명 여자 118명. 10에서 19세 남자 1924명 여자 2343명. 20에서 29세 남자만 7869명 여자 22,483명. 30에서 39세 남자 26,533명 여자 37,087명. 40에서 49세 남자 38,717명 여자 63,672명. 50에서 59세 남자 51,627명 여자 93,799명. 60에서 69세 69,331명 여자 114,799명. 70에서 79세 남자 59,561명 여자 79,086명. 80세 이상 남자 37,894명 여자 52,678명. 수면무호흡증. 연도별 수면무호흡 환자 수. 2019년 8만 3,683명. 2020년 9만 3,697명. 2021년 10만 1,348명. 2022년 11만 3,224명. 2023년 15만 3,802명 남성 12만 4,665명 여성 2만 9,137명. 2023년 성별 연령별 수면무호흡 환자 수. 0에서 9세 남자 579명 여자 265명. 10에서 19세 남자 1,494명 여자 596명. 20에서 29세 남자 8,265명 여자 2,265명. 30에서 39세 남자 3473명 여자 3,264명. 40에서 49세 남자 35,412명 여자 3,908명. 50에서 59세 남자 26,583명 여자 6,973명. 60에서 69세 남자만 8,264명 여자 8,407명. 70에서 79세 남자 6,342명 여자 3,356명. 80세 이상 남자 1,154명 여자 759명. 수면무호흡증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장정지 발생 위험 54% 증가. 인터뷰 1. 하루의 컨디션을 넘어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신경과 이준홍 교수. 진료 분야. 뇌졸중, 치매, 수면장애, 뇌전증, 치매 예방센터. 진료 시간. 월, 오후, 화, 오전, 수, 오전, 목, 오전.
수면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선진국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겨울철에는 불면증이 늘어 계절성 정서장애 또는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수면시간 지연과 과다수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면장애 증상과 진단 기준. 수면질환의 범위는 잠을 잘 때뿐 아니라 잠들기 전과 후를 포함한다. 현대의학은 수면장애를 질환의 기전과 특성에 따라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 졸림의 중추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 사건 수면,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6가지로 분류한다. 이 6가지 수면장애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불면증은 잘 못 자는 병, 수면 관련 호흡장애는 자는 중에 숨을 잘 못 쉬는 병, 과다 졸림의 중추장애는 너무 심한 졸음,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는 밤낮이 바뀐 것, 사건 수면은 수면과 관련된 사건들, 수면 관련 운동장애는 잠과 관련된 움직임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 수면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되면 저절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면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장기적인 예후가 불량하므로 만성불면장애의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나 기저질환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준홍 교수는 수면장애를 만성화하는 요인, 즉 부적절한 수면위생, 잘못된 수면 습관, 불면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생각들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로 수면장애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면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낮잠을 자거나 잠이 오지 않아도 침실에 계속해서 누워있는 행동, 불면과 신체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등이 환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불면증을 오히려 악화 또는 지속하는 원인이므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이들을 교정하는 것이다. 다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은 체중 감량, 자세치료, 구강 내 장치 등으로 치료하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양압기 사용이다. 양압기는 압력이 있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기도로 밀어 넣어 기도를 열어주며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수면무호흡의 치료 효과가 남아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면 수면무호흡이 재발하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생활수칙. 적정 수면 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성인 기준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 그러나 적정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고 일어났을 때 다른 도움 없이 하루 종일 명료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이다. 수면 시간이 이보다 짧으면 낮에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수면 시간이 이보다 길어지면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수면 중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낮에도 무기력해진다. 이준홍 교수는 기상시간을 먼저 정하고 자신의 평균 수면 시간을 설정한 뒤 기상시간에서 평균 수면 시간을 빼서 취침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이른 저녁에 취침하거나 아침 기상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잘못된 수면 습관이 불면증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되는 운동과 식습관. 아침에 운동을 하면 회복 수면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수면 효율을 높이고 총수면 시간도 늘어납니다. 아침 운동은 저녁의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오후 시간대의 운동도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대의 운동은 수면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보고된다. 심한 운동은 신부체온을 높이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자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에서 중등도 운동은 수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잠들기 4시간 이내에 하는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늦은 시간대에는 되도록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트체리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염증을 줄여 수면에 도움을 준다. 키위도 세로토닌을 함유해 수면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작용과 소화를 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한다는 보고가 있다. 연어,
참치 등 오메가3를 함유한 생선이나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례가 많은데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낙농식품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외 캐모마일차, 패션플라워로 만든 허브차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뇌신경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 이준홍 교수는 2023년부터 대한뇌신경조절치료학회 회장을 맡아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비침습적 뇌조절 기술이 연구되어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들은 상용화되어 의료 현장에 적용됐고 새로운 임상 적응증을 허가받기 위해 준비 중인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준홍 교수는 2024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뉴로프런티어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뉴로프런티어 학술상은 국내 신경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신경과학 확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수상자는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의 추천과 업적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뇌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뇌신경조절 또는 뇌신경자극, 자기장자극, 직류교류 전기자극, 저강도 집중초음파, 저설량 방사능 등으로 다양한 뇌질환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뇌졸중, 불면증, 우울증 등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보안팀. 24시간 환하게 밝혀진 불빛과 함께 병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직원들을 보호하고 내원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병원 곳곳에서 두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 바로 보안팀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휠체어를 갖다 드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 병동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출입이 허가된 보호자인지 확인하는 일. 응급실에서 다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 외래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등 보안팀은 어디선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고 도움을 주며 이를 해결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의 질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천천히 안내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시는데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료과를 잘 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보호자 없이 혼자 휠체어를 밀고 가시는 어르신을 정문까지 모셔다 드리는 걸 봤어요. 택시가 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모습 멋지신. 저희가 일하다가 위급할 때 코를 누르기도 하지만 큰 소리만 나도 어디선가 나타나세요. 든든합니다. 지난번에 고마웠다며 캔커피를 건네는 분의 수줍은 미소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진료실을 못 찾는 어르신을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고 돌아설 때 들리는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집니다. 병원 직원들이 보안팀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건네는 인사말에 더 힘을 내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정해진 코스로 순찰을 돌며 병원 곳곳을 살피는 일도 보안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병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보안팀이 함께합니다. 보안팀이 있기에 오늘도 일산병원은 안전합니다. 인터뷰 2. 임상 데이터 리얼월드로 전이성 췌장암 1차 항암 치료 효과 분석. 소화기내과 박찬수 박병규 교수. 소화기내과 박찬수 박병규 교수팀이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1차 항암 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종양학 관련 저명한 국제학술지 캔서즈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 등록 자료를 결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이성 췌장암 치료의 실제 임상 결과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규모 인구 기반 자료를 통해 항암 치료 효과를 평가하여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항암요법이 실제 의료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둔다.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청구 자료는 암 환자의 진단, 치료, 생존 기간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지만 암의 병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암 병기 정보는 국립암센터의 국가암 등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21년부터 가능해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 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국내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의 심해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환자의 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결합키를 생성해 안전하게 결합했으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2023년 3월 연구팀에 제공되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전이성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21,899명 중 항암 치료를 받은 8,652명을 대상으로 항암요법별 생존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젬시타빈 에로티닙 치료의 중앙 생존 기간이 6개월이었던 반면 젬시타빈 플러스 나파클리탁셀은 10개월, 폴피리녹스는 11개월로 나타나 중앙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고 밝혔다. 특히 젬시타빈 플러스 나파클리탁셀과 폴피리녹스 치료를 받은 환자 각각 1,134명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비교한 결과 두 항암요법의 중앙 생존 기간이 동일하게 11개월로 나타나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2에서 2013년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이 6개월이었던 반면 2018에서 2019년에는 10개월로 향상되었다. 이는 2016년 이후 젬시타빈 플러스 나파클리탁셀과 폴피리녹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는 전이성 췌장암에서 1차적으로 권고되는 항암제인 젬시타빈 플러스 나파클리탁셀과 폴피리녹스의 효과를 비교한 최대 규모의 연구로 임상연구로 입증된 항암치료 효과가 실제 의료 환경에서도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병규 교수팀은 췌장암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편, 2023년 두 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 네 번째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치료로 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췌장암의 표준 치료제는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 플러스 나파클리탁셀로 두 치료제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체 환자들의 실제 임상에서 생존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대규모 연구는 극히 드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별 의료 환경, 선호하는 치료법, 인종 등 대상 환자군 환자 상태의 차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모든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줄이면서 실제 적용되는 치료법의 실제 임상 자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더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국가암 등록 자료를 결합하여 환자의 요약 병기 정보까지도 연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가적 인구 기반의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 연구들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국내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췌장암의 치료 현황과 실제 임상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고 두 표준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시나요?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1차 표준 치료제를 선택할 때 국가별, 기관별 의사별로 정립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예후가 불량한 췌장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생존율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실제 임상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 국가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 치료제가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1차 표준 치료제를 성향 매칭을 통해 직접 비교한 이번 연구가 1차 항암제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후속 연구도 소개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암 등록 자료를 병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전이성 췌장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 후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수술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항암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중요함을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항암 치료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환자에게 항암 치료가 이득이 있을지 아직 객관적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임상에서 몇 세 환자까지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지는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들의 항암 치료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생존율 분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과 목표도 알려주세요. 빅데이터 자료는 분석하는 과정보다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암 등록 자료도 1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의료정보 결합이 가능해진 만큼 빅데이터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터. 수면의 질과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수면다원 검사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코나 입을 통한 공기의 흐름이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규칙적이어야 한다. 이런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수면 중 방해를 받는 경우를 수면호흡장애라고 한다. 일산병원 수면다원 검사실은 수면호흡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각 진료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수면장애의 종합진단, 야간 수면다원 검사. 일산병원 수면다원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야간 수면다원 검사는 뇌파, EEG, 안구운동, EOG, 하악근전도, EMG, 하지근전도, 심전도, EKG, 코골이, 혈압, 호흡, 호흡운동, 혈중산소 포화 농도 등 수면 중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또 CCTV를 통해 수면 중 행동상의 이상 유무도 관찰한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이다. 특히 수면장애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질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질병의 영향, 예를 들어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간의 졸림을 유발하는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수면다원 검사를 위한 침실은 소음이 차단된 방에 안락한 침대, 조도 조절이 가능한 전구, 적외선 카메라, 언제든지 호출이 가능한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다. 수면 검사를 위해 잠들기 전에 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등을 기록하는 각종 센서들을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에 부착한다. 수면 기사는 침실 밖에 있는 조정실에서 수면다원 검사 기기에 약 8시간 동안 수면의 종합적인 변화를 기록한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장애의 원인을 밝히고자 할 때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코골이, 수면호흡장애의 정도와 심각성, 수면 중 일어나는 이상행동, 몽유병, 다리 떨림, 악몽 등과 갑작스럽게 수면에 빠져드는 희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이 권유된다. 수면 중 코를 골거나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항상 피곤하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건조하다. 잘 때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한다. 가족 중에 나만 혈압이 높다. 평상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침에 두통이 심하고 낮에 나도 모르게 조는 경우가 있다. 성기능이 저하되는 것 같다.
가족 중에 나만 당뇨병을 앓고 있다. 수면호흡장애의 치료.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잘 때 기도가 반복해서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체내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체는 질식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고 자율신경계의 반복적인 흥분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낮 시간에 졸리게 된다. 기도가 막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이다. 코를 통해 압력을 가진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다. 수술적 방법은 비강과 인후부를 진찰해 공기의 통로가 거의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구강과 인두 조직에 대한 수술은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하여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하기도 하고 입원하여 광범위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인두 입국의 편도의 비대로 인하여 생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편도선, 아데노이드 적출술을 시행하는데 특히 어린이 환자에게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코골이 수술은 코골이의 직접적인 원인인 늘어진 연구개와 목젖을 절제함으로써 증상을 개선하고 기도를 확장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도절제술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레이저 코골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부분 마취를 함으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 중 출혈이나 통증이 거의 없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엔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외에도 코골이를 생기게 하는 다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수면 중 자세, 입 다물고 자는 연습, 체중 감량 등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가끔 코를 고는 경우의 자가 치료 방법. 1번, 근력을 유지하고 살을 빼도록 매일 운동하기. 2번, 자기 전에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지 않기. 3번, 수면 3시간 전에 음주 피하기. 4번, 코 골지 않는 사람을 먼저 재우기. 5번, 수면 3시간 전, 과식 피하기. 6번,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기. 7번, 똑바로 눕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자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수면 중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목의 속, 인후 조직도 느슨해진다. 이로 인해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고 공기 흐름이 빨라져 코, 연구개, 목젖과 그 주위의 부드러운 조직을 진동해 코골이가 생긴다.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통로가 더 좁아진 사람들 중에는 코골이와 함께 숨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잘 몰랐던 때에는 코골이가 단지 옆 사람에게 시끄러울 뿐 오히려 코를 고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피로, 주간 졸음을 일으키고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일산병원 수면클리닉 장정현 교수. 불면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는 현상으로 그 형태가 무척 다양합니다. 크게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 중간에 잠이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수면장애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수면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불면증 외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기면병, 하지불안증후군 등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인구의 약 4에서 7%가 앓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질환, 뇌경색,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을 높이고 사망 위험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이러한 환자의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질환의 원인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로 수면 질환을 겪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는 좋습니다. 메디컬.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로 최적화된 수술실. 수술실은 최고의 의료진이 첨단 설비와 장비를 이용하여 외과적 수술을 하는 곳으로 14개 진료과 67명의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하고 있다. 수술간호부장,
수술실 팀장 3명과 우수한 수술간호 전문 인력 68명이 외과적 수술 지원을 비롯하여 심장수술과 이식수술, 로봇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지원한다. 현재 9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취회복실 팀장 1명과 마취회복 전담 간호사 37명이 팀을 이루어 마취준비실, 회복실, 마취회복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환자의 마취 전중 후 간호와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수술실 20실 3층 중앙수술실 이식수술을 위한 무균수술실 2실 일반 수술실 11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응급전용 수술실 1실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1실 2층 동원수술실 일반 수술실 4실 로봇 수술실 1실 수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술실은 수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 환경을 구축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상의 수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수술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환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피부 절개 전 타임아웃, 수술실 안전보장 활동 강화, 수술 검체 안전관리 향상, 수술 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 수술 대기 시간 및 턴오버 단축 등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했다. 중앙수술실과 통원수술실은 수술실 청정도 관리를 통한 공조관리와 양압관리 시스템, 수술실 구역을 구분한 제한구역 관리를 통해 최적의 수술 환경을 조성하고 수술실 감염 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2021년 멸균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수술실의 감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술 기구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수술간호와 기구 제처리 업무가 분리되어 수술간호 업무 집중도를 높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술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간호 환경 선진화로 수술 환자 정보 모니터 설치, 수술 검체 및 다빈도 수술 장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간호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수술 환경을 조성했다. 통원수술실에는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도록 수술 전 처치, 수술, 회복이 이루어지는 선진형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수술 전후 장기 입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최소화해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신뢰와 협력으로 만든 탁월한 전문성 수술실은 진료과별 고난도 수술 전문 교육, 진료과와 연계한 원팀 교육을 통해 수술, 마취회복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직종, 부서 간 업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술 및 마취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위해 로봇 수술실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술간호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의료진 간 신뢰와 협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외적인 성과로 인정받은 수술실, 이윤호 수술실장. 일산병원 수술실의 우수성은 대외적 성과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 북부 유일의 고위험 수술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5대 고위험 수술 잘하는 병원 29곳 선정, 2012년 다빈도 3대 암수술 사망률 평가 1등급 병원 선정, 2018년 이후 3회 연속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증 고위험 질환 전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로봇 수술기를 도입한 이래 로봇 수술 2,000여 건을 달성했고 장기 이식센터 운영으로 신장 이식, 간 이식, 각막 이식 포함 116건, 2019년에는 내과적 중재적 시술과 외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개소하여 현재까지 2,200건 이상 달성했으며 TAVI 시술 21건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2016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마취회복실 간호사로 구성된 PCA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에는 PCA 유지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해 표준화된 관리 수행 향상 활동으로 환자 안전과 수술 후 통증 관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김영남 수술간호부장. 저는 수술간호부장으로서 수술간호부 전반적인 업무, 수술 환자 및 인력 관리, 물품 및 환경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수술실의 특별한 점은 탁월한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멸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술기구 재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물류전산 개발 시 수술기구 및 멸균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개발 사례를 2024년 학회에 발표하고 특허 출원도 진행 중입니다. 환자들이 믿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수술 환자 및 수술 부위 확인, 낙상 안전, 수술 개수 및 비콘을 활용한 수술 검체 추적 시스템 등 최첨단 환자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 가족이 뇌종양 수술을 위해 입실했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에 예전에 언니가 우리 병원 수술실에서 같은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위로보다 안심이 된다는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께 나의 가족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일산병원 수술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직원 모두 행복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간호, 윤순희 간호팀장. 수술실은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환경이 되려면 체계적인 관리와 팀워크가 필수이며 특히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실의 선임팀장으로서 수술 환자가 최상의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술 환경을 지원하고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행복한 수술실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수술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 활동, 질지표 관리, 안전표준 절차 등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긴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기본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산병원 수술실은 환자 안전과 최적의 치료를 위해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수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긴장되고 불안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환자분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겠습니다. 클리닉 1.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 진료 분야 노인정신의학, 조현병, 불안장애, 기억력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치매예방센터. 진료시간 월 오전, 화 오전, 목 오후. 잠 못 드는 밤을 수없이 보내게 되는 수면장애. 2022년 기준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9만 8,819명으로 2018년 85만 5,025명에서 28.5%인 24만 3,7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25만 3,000명으로 2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수면장애가 60대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리적으로 나이가 60대에 가까워지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고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60대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60대가 수면의 생리적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나이대일 것입니다. 또 60대에는 하던 일에서 은퇴하고 여러 신체 질환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의 큰 변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고 이러한 생리적 변화와 스트레스가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겪는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주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수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낮 동안 지나치게 졸리거나 피곤한 경우, 수면 중 잠꼬대를 하거나 몽유병처럼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수면 일정이나 수면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내과적 문제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의 검사 및 진단법.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알코올 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횟수, 하루 동안의 운동량 등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세한 면담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수면다원 검사, 심리검사, 실험실 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밝혀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수면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자고 일어나는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인이 되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치료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습관으로 예방. 낮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TV,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술, 담배, 카페인은 모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숙면을 위해 지켜야 할 수면위생. 낮잠을 피한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잠을 잤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침대에 눕기 시작한 순간부터 8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침대를 떠나야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 운동을 마친다.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주중에 수면이 부족했다고 해서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 커피, 홍차, 콜라, 술 등을 피한다. 밤에 일어나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잠자리에 누워서 10분 이상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단순 작업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 TV나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침대에 눕는 것을 피한다. 클리닉 2. 뇌경색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신경과 석권덕 교수, 진료 분야 뇌졸중, 경동맥 질환, 뇌혈관중 제적 시술, 두통, 어지럼증, 심뇌혈관질환센터. 진료 시간 월 오전, 화 오후, 수 오후, 금 오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일정 시간 뇌혈류 감소가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 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이 시작되며 뇌조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데 이런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59.5%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8년 48만 4,412명에서 2022년 52만 1,011명으로 36,600명이 증가해 7.6%가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22년 30만 157명으로 2018년 26만 7,735명 대비 12.1%, 3만 2,422명이 증가했으며 여성은 2022년 22만 854명으로 2018년 21만 6,676명 대비 1.9%, 4,178명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뇌경색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52만 1,011명 중 70대가 30.1%, 15만 6,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15만 3,358명으로 29.4%, 60대가 13만 751명으로 25.1% 순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60대 29.6%, 80세 이상 21.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80세 이상 40.3%, 70대 30.1%, 60대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경색 환자가 70대 이상에서 많은 이유는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의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70대 이상에서 뇌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뇌경색의 검사 및 진단법. 갑자기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폐쇄된 뇌혈관을 확인하기 위한 뇌혈관 조형 CT를 촬영합니다. 또 손상된 뇌경색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뇌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합니다.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고 나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시행한 검사에서 큰 혈관의 폐쇄가 확인되면 정맥 내 혈전용 해제 투여, 동맥 내 혈전 제거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뇌경색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뇌경색 기전에 따라 항혈소 판제 또는 항응고제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뇌경색 예방. 뇌경색 원인 중 동맥경화증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 서서히 진행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등이 위험 요인이며 평소 이러한 원인이 있는 사람은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뇌경색이 한번 발병한 사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책. 뇌경색 전조 증상.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없다. 저리거나 감각이 없는 증상이 숟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다.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상대방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힘이 한쪽으로 흐르고 혀끝과 입술의 감각이 없어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감기거나 한쪽이 흐리거나 보이지 않는다.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자주 넘어진다. 디지털. 간호스테이션에서 각 병실의 모든 환자의 상태 정보를 한눈에 꼼꼼히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병동 환자 정보 시스템 도입.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병원은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 일산병원은 병동 환자 출력 시스템을 도입해 입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최근 병동 환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관리 및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병동 환자 출력 시스템은 병상 사이니지와 병동 인포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상 사이니지는 입원 환자의 기본 정보와 의료 정보를 결합해 환자 침상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포보드는 간호스테이션에서 입원 환자의 수액 주입 상태, 자산 및 고위험, 인지장애, 낙상사고 위험 등 환자의 위치, 냉장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상 범위 이탈 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은 병동 환자 출력 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의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성을 갖췄다. 감염, 이동, 안전 등 다양한 직종 간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의사소통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 업무 가능.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는 종이에 기입한 다음 출력해 크기에 맞게 잘라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변경된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중요 정보는 아이콘이나 색상 활용 등 시인성을 높여 업무 중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한 설명. 병실에 설치한 개별 병상 모니터에는 입원 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해당 병실 환자의 모니터의 등록번호, 환자명, 진료과 등의 정보가 생성된다. 또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 정보와 감염, 낙상 고위험군 등 다양한 실시간 정보가 연계된다. 병동 인포보드에는 부서별 수액 주입 속도와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등 운영 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표시되며 이상 발생 시 알람을 제공한다. 일산병원 병동 환자 출력 시스템의 특징. 실시간 알림 기능 중요 정보 업데이트 시 알람. 모니터링 상태 추적 기능 시 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다중 환자 모니터링 부선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환자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수액 주입 속도 등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 시스템 적용 후 기대 효과. 효율성 향상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 상승. 환자 안전 강화.
환자 상태 변화를 실시간 확인 및 경고 알람으로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정보 시스템의 자동 연동으로 실수나 누락 등 휴먼 에러 방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앞에서 부서 통합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의료진은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땡스.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일산의 넘버원 병원, 일산병원. 12월 9일 응급실로 내원해 12월 11일 심장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한철 교수님과 이하 의사 선생님, 13층 심장내과 간호사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심장 관련 시술이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할지 망설였던 불안감은 이한철 교수님을 뵙는 순간 괜한 걱정이다 싶었습니다. 시술을 잘 마치고 회진도실 때 친절하게도 심장 그림을 그리시면서 저희 병과 치료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말의 불안감이 싹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이든 어느 곳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잘하는 것보다 단점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병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직원분들 다 일관되게 친절하십니다. 저는 제 가족과 지인이 아프다면 바로 일산병원을 추천하거나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늘 지금처럼 친절한 일산병원으로 일산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넘버원 병원으로 남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몇 해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환자를 성심껏 케어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눈물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아픈 일이 저희 아이에게 일어났고 치료 과정에서 일산병원에 입원해 소아재활의학과 홍승빈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입원 상담부터 입원 후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매 순간 모든 과정마다 정말 저희 아이의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치료 방법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치료의 순간마다 교수님 덕분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홍 교수님과 함께하는 치료 과정 속의 회복이라는 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저희 아이와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병원 응급병동 7이병동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의 입원 생활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 허리와 배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통으로 불편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병동에 입원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5월 간호사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고 그 따뜻한 배려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병규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진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췌장염 수치가 안정되며 담석 제거를 위한 MRI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진규 기사장님의 도움 덕분에 촬영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박병규 교수님과 담낭 제거의 달인 박지혜 교수님의 협업은 마치 명품 브랜드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처럼 느껴졌습니다. 7이병동에 올라가니 간호사분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서혜령 간호사님은 마치 수호천사처럼 저의 새벽을 책임져 주셨고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가영 간호사님은 차분함으로 저를 감싸주셨고 그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유채영 간호사님은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C 같은 존재였고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병실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김소희 간호사님은 병실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웃음을 선사해 주셨고 그녀의 유머와 따뜻한 미소는 힘든 시간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박 7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이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신 일산병원의 소중한 수호천사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간호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외과 허호 교수님, 제 마음속 최고의 명예. 2024년 3월, 교수님께 3중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선항암 후 10월에 가슴 부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직전 상담 때 걱정 가득한 제 질문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술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빠뜨리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안심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항암을 받는 내내 가슴 절제 수술에 대해 알아보며 공포에 휩싸이던 때가 많았는데 그 모든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수술 후 통증도 없었고 수술 자리도 깔끔하고 빠르게 아물고 있으며 특수 속옷이 아닌 일반 속옷을 입어도 수술한 티가 나지 않아 마냥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선항암 후 잔존 종양 두 개 하나는 1.2cm가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제거한 범위가 작지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 후항암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수술이 통증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일산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마지막 진료 때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이곳에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마음속 최고 명이십니다. 허호 교수님 최고.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교수님. 한 달여 동안 조정희 교수님과 주간 상담을 하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선입견을 깨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환자의 알 권리가 존중받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으며 항상 미소와 친절하신 태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정희 선생님은 힘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분이시자 일산병원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컬처.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치유의 갤러리. 병원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게 하면 어떨까? 일산병원의 생각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경기 지역 예술작가의 미술품을 임대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시를 진행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내부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25년 3월까지 전시를 연장했다. 갤러리 치유의 팔레트로 이름 붙여진 이번 전시는 미술품 감상이 환자의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힐링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시된 미술품은 발달장애 예술가를 포함한 16인의 작품 32점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복도와 병실, 엘리베이터 앞 등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자연스럽게 미술품을 감상하며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은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작가 발굴과 건강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미술품 활성화 사업 이하 아트경기를 통해 선정된 예술작가의 작품이다. 아트경기 협력사 칸에서 병원 공간 특성에 맞는 작품을 큐레이션해 전시, 관리한다.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협력해 지상 1층에 특별기획전, 치유와 회복,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마련했다. 주제에 맞는 미술품 7점을 전시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내원객에게 치유와 쉼이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슈. 일산병원. 2년 연속 공공보건 의료계획 최우수 기관 선정.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2023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의료 취약계층 지원부터 감염관리 강화까지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최현승 공공의료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평가 대상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231개 공공의료기관이며 평가 영역은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개 부문이다.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 이번 평가에서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황과 수요를 반영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환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선 활동을 실행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필수의료 제공체계 확충 부문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과 장애인 대상 사업, 정신건강 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참신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직영병원으로서 정책연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명감으로 노력한 결과 일산병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서 일산병원의 사명감과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위드 뉴스 한창훈 일산병원장 감염병 관리 유공 표창.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 방역과 진료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보문안 병원홍보협회 PR 대상 사보부문 대상. 일산병원 사보문안이 2024년 한국병원홍보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국병원홍보협회 PR 대상 사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일산병원 사보는 병원 환자, 유관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안부 인사 같은 건강 전문 매거진으로 발행된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성적 병원 문화를 알리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건강 정보를 담은 고품격 사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 성료. 일산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과 함께 11월 1일 손옥함 고양이스트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경기도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책임의료기관 및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역사회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책임의료기관의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신경과 이준홍 교수. 뉴로프런티어 학술상 수상. 지난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대 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가 뉴로프런티어 학술상을 수상했다. 뉴로프런티어 학술상은 국내 신경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신경과학 확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수상자는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의 추천과 업적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깜짝 산타로 변신한 일산병원장, 소아 하나의 온정. 한창훈 일산병원장은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0일 금 산타클로스가 돼 소아병동과 소아재활치료센터 등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선물을 건네며 건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어린이들은 깜짝 산타의 등장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일산병원 사랑의 연탄 나눔 기부금 후원. 일산병원은 2024년 12월 3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연탄 1만 장에 해당하는 성금 9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한창훈 병원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염관리 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일산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염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병, 다제내 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고양권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등 원내외 참여를 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강과 협력기관 공유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심포지엄 개최. 일산병원 경기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2024년 11월 12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완결형 소아재활 체계로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재활 의료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모여 어린이 재활 의료 서비스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내 어린이 재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일산병원은 경기 지역 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공공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임 인사말. 오늘의 저를 만든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석균 교수. 25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신장내과 근무를 명령받고 신촌에서 일산으로 옮겨 생활한 시간입니다. 대과 없이 지나온 세월에 감사하고 수없는 사연과 인연들로 포장되면서 제 인생은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일산병원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일산병원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산병원 신장내과를 고향의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구로 알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4번의 국제 심포지엄을 우리 병원에서 개최하면서 전국구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환자도 많이 늘어 전국 10위권 내로 진입했습니다. 신장내과가 신장센터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과를 떠나 병원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약대 과정이 6년으로 전환되면서 2년간 졸업생이 없어 약사 부족 사태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동료 의사, 약제팀과 함께 약사고시 시험장에 가서 약사 모집 활동을 했고 5분을 충원해 한숨 돌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후 적정진료실장과 의료분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의료사고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 병원 내 분쟁 해결의 표준 지침을 만들었고 이는 국내 어느 병원보다 합리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의료분쟁조정원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것도 그때의 노력 덕분입니다. 후배들에게 중요한 병원 일을 물려주고 임상연구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외국 학회에 나가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연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병원으로 과제를 가져오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수주한 총연구비가 약 1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정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도 후배들과 연구과제를 연결하기 위해 이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이상이 3.3으로 연결되는 시점엔 제가 일산병원 떠난 후가 되겠지만 후배들이 잘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산병원을 떠나 마두역에 개인 의원을 만들어 그동안 일산병원의 보살핌에 끝없이 감사하면서 일산병원 영원한 지지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